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좀 새해부터는 방송의 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개인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공부하고 미국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이죠. 초중고등학교보다는 주로 대학 교육이 굉장히 심한데 PC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PC주의 뭔지 아시죠?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좌파적인, 진보적인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에 사실 좀 제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PC주의적으로 초창기 영상은 좀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왜 PC주의를 사용했었냐면 미국 교육이 PC주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미국의 교육, 미국의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미디어 전략이에요. 미국이 진짜로 막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국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문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도 미국 사상을 퍼뜨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권에도 퍼뜨릴 수 있고, 아프리카에도 퍼뜨릴 수 있고, 유럽에도 퍼뜨릴 수 있고,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PC주의 사상은 사실 미국 같은 강한 자가 더 강하게 되는 데는 유리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헬라 제국 같은 경우, 로마 시대 그런 대제국 같은 경우 톨레랑스를 펼쳤잖아요. 그게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입장에서 더 인간의 지배를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더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더 뭐랄까,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부도덕해지는 걸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좌성향을 강자들이 돌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선동되기 때문에 개인은 좌성향에 빠지면 선동당해서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저는 초창기에 뭐 정치적인 의도로 PC주의 적으로 방송을 했던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미국 교수들이 세상에다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미국 교육 방식이 PC주의 적이에요. 그래서 PC주의 적으로 이제 좀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PC주의 적으로 하면 이익 보는 거는 저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저는 PC주의적으로 하면 이익을 봐요. 미디어, 뭐 교수, 방송하는 교수, PD, 영화 감독, 남에게 자신의 이론을 퍼뜨리는 사람은 PC주의적으로 갈 때 이득을 봐요. 즉 좌파적으로 가면 이득을 봐요.
하지만 일개 개개인 있잖아요. 일개 개개인은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져요. 왜냐면 좌파 논리는 통치권자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라서 개개인은 더 가난해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대 교육에서 이해하기로는 좌파 사상이 부자나 기득권층을 약화시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내막을 몰라서 선동당해요. 그래서 개인은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즘은 PC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냐면,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가식적으로 PC주의적으로 가야 제 영상은 돈을 벌어요. 근데 왜 제가 PC주의를 하지 않냐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내 마음을 숨기는 게 정직하지 않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깨달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내 마음과 반대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진정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가 진심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PC주의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PC주의를 더 안 쓰고, 더 뭐랄까, 제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진짜로 성공했던 이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할 거고, 그거를 사실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한 악플러인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악플러예요. 근데 일단 그 악플러를 상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 사람이 왜 악플을 달았는지를 보면 세상에 왜 PC주의가 발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악플러를 대하는 자세부터, 그리고 그들의 특징, 관찰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PC주의 전혀 없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악플러를 대할 때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차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원래 사람을 좀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저보다 못해도 상대해 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제가 그래도 반에서 공부를 좀 상위권을 했었는데, 저희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하고도 놀아줬어요. 근데 보통 한국 정서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놀아줬습니다. 저는 특히 반에 왕따가 있으면 어떻게든 걔를 조직에, 이게 반이라는 조직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매우 진심 노력했었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 반장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습관대로 저는 저희 채널이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저희 반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다 챙겨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악플러들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결론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보통 아이디가 여러 개이고 아이디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번 차단해야 돼요. 근데 왜 아이디가 여러 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늘 차단당해서 그렇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습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아이디를 자꾸 바꿔요. 자기가 이 사람이었다는 거를 기억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디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겠죠. 나 그때 걔예요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저랑 친하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사람은 아이디가 하나로 계속 유지하겠죠. 근데 아이디를 굉장히 자주 바꿔요. 그 얘기는 늘 사람들에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늘 그러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아이디를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플러들은 아이디가 여러 개라서 귀찮더라도 여러 번 차단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차단해야 되냐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댓글과 달라요. 이 사람들의 댓글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같이 어두워지니까 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습관대로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어울리게 해보겠다는 그 습관대로 이 사람들과 다 이해해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해봤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로써 이 사람들을 이제 말의 여러 가지 모드로 대화를 이어나가 봤었는데 자신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매우 착해져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매우 난폭해집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딱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취향에 맞춰주느라 진실을 얘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PC주의를 진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C주의를 쓰게 되면 그 진실, 세상의 진실을 좀 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플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난폭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PC주의를 쓰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그렇지만 진실이 왜곡되게 돼요. 그리고 저 악플러들이 진실을 들을 기회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은 좌파적 성향에 익숙해지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배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진짜 PC주의 하면 안 되겠다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짝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끝나는 게 PC주의예요. PC주의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PC주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PC주의를 쓰지 않으면 악플을 달고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그들은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법을 몰라요. 손에 든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악플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 세상에 컴퓨터로 하는 사이버 친구 말고 진짜 친구 있잖아요. 만나서 밥 먹고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같이 영화 보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이 친구들끼리는 PC주의를 쓰지 않잖아요. PC주의를 쓴다는 얘기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친구들은 PC주의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친구들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백인 친구들. 저랑 특히 인종이 많이 다르죠. 백인은. 근데 한국에서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한국의 공중파에서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가 공중파에 나와서 막 영어 강의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옛날에 되게 열심히 봤어요. 영어 공부하러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 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흑인을 보면 블랙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블랙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의 바른 거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그거를 영어를 책에서만 배웠어요. 근데 막상 제가 유학을 가서 미국인 친구들하고 사귀었는데 백인 친구랑 처음에 친해졌었는데 수희 아저씨가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누구 찾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희 아저씨한테 없어요 그 사람 그랬는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그 백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수희 아저씨가 찾았던. 그래서 내가 수희 아저씨가 너 찾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친구가 아 그래? 가봐야겠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근데 제가 정황이 없어서 이름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흑인이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이 그 수희 아저씨 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를 찾았는데 내 이름은 내가 못 물어봤다. 근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이니까 그 수의실에 가면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칙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인 친구가 Just call him black. 그리고 왜 Just call him black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미국인이 알려주더라고요. 너가 예를 들면 카메라 앞에 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할 때 국제 단체 뭐 네가 무슨 국제 보호 무슨 뭐 동물 보호 단체나 뭐 국제 인권 보호 단체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 세계인이 듣는 공적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쓰는 말이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 공중파에서 알려줬던 그 영어 강사는 뭐지? 영어를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도 책에서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흑인 친구가 생겼습니다. 진정으로 진짜 흑인 친구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근데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N으로 시작되는 말을 씁니다. N. 근데 그게 약간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라서 저도 지금 이 방송에서 약간 꺼려하는 거죠. 이게 PC주의예요. 그 단어가 뭔지 알고 싶죠. 실제로 흑인들이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할 때 되게 말할까 말까 부담이 좀 되잖아요. 요게 PC주의예요. 제가 받은 미국 교육 때문에. 그걸 말하면은 이거 좀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단어가 뭔지 알고 싶죠. 흑인들이 친한 자기 친구 흑인을 부르는 말. 실제로 미국에 살면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듣기가 힘들어요. 이게 PC주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눈을 정확한 정보를 잃게 돼요. PC주의를 쓰게 되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PC주의를 정말로 조금 써야겠다. 점점 줄여나가야겠다. 왜냐면 정확한 미국의 모습을 알아야 님들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방송을 하면서 점점 더 솔직해지는 이유가 사람들을 진심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냥 듣고 기분 좋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국뽕이에요. 저는 국뽕 유튜버가 아니에요. 국뽕 유튜버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실제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듣기 좋으라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듣기 좋은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국뽕이 좌파적인지 이제 알겠죠? 국뽕이 좌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뽕이 우경화가 아니에요. 우경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뽕은 우경화가 아니에요. 진짜 우경화는 뭐냐면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 자꾸 뭔가 진짜 실천을 하는 게 우경하고 국뽕은 미디어에서 사람 듣기 좋으라고 현실이 아닌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경화가 아니에요. 좌경화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왜 자꾸 PC주의가 발달하냐면 안 친하단 얘기예요. 사회가 그만큼 안 친하단 얘기예요. 안 친하고 되게 좋은 얘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PC주의가 발달한다는 거는 그 사회의 리더들이 자꾸 어디선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C주의가 많다는 거는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가 더 거대 권력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PC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악플러들이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 좋아하는 게 되게 강해지는 이유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에 든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라서. 스마트폰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자기와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영화 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악플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잔뜩 있는 그 스트레스를 배설할 장소를 늘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많이 해소하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억울함, 분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받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놀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건강하게 해소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딘가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는 이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너머의 이면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 그냥 인터넷에서 아이디로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악플러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친구가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친구 사귀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미디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PC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미디어의 제국, 미디어의 대제국의 이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거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미디어로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러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은 부모님께 사랑으로 배우고 친구들과 그런 육신의 몸의 어울림에서 오는 우정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야 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이 손에 든 스마트폰의 너머의 이면 세계로만 정보를 얻으니까. 근데 이 이면 세계는 PC주의라니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악플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디어와 그런 그러니까 대중의 그런 문화가 이런 사람들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계속 미디어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 PC주의로 가니까요. 자, 근데 이게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악플러가 발생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채널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이성을 붙들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 지금 채널 구독자 수가 21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0명인데 거기서 악플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악플러가 고작 4명 뿐이었어요. 저는 채널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한다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자꾸 악플을 받으니까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실제로 악플을 받았던 그 댓글의 아이디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악플러의 아이디가 고작 4명이었어요. 4명을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채널이 매우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즉 4명이 온갖 진상을 다 피운 거였어요. 고작 4명이. 그리고 저는 사실 최근에 채널을 접으려고 했었거든요. 즉 4명 때문에 채널을 접으려 하다니요. 제가 진짜로 어리석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분석을 해보니까 고작 4명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고작 4명을 차단했더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4명만 없으면 되게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즉 나머지 1996명은 당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혹은 뭐 싫어하더라도 그냥 악플을 달 정도로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실제 제 채널의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결국 2000대 4의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비율로 계산해보면 500명에 1명꼴로 나오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악플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1명이면은 진짜 레어한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 반에 반 명수를 생각해봐요. 500명이면 10반이 넘는 거예요. 거의 전교예요, 전교.
전교 1등이죠. 전교 1등의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를 만났다고 채널을 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째, 님들이 이런 개인 방송을 하거나 나중에 님들이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어떤 또 한 가지 이 사회에서의 어떤 롤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인이라는 롤을 제가 경험해 볼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엔지니어고 한평생 뭐 컴퓨터 시스템만 개발한 사람인데 방송을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개인 방송도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방송인의 어떤 애로와 방송인의 어려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알게 됐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사회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나중에 꼭 개인 방송을 해보세요. 돈 크게 쓰지 마시고요. 저처럼 늘 쓰던 가지고 있는 폰 하나 가지고 그냥 비디오 녹화한 후에 인터넷에 올리면 방송인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참 좋죠.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해보니까 뭐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도 그렇겠죠. 악플러들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제 채널에 이 통계로 유추해보면 2,000명대 4명이니까 근데 좀 큰 채널 어떡해요? 내가 지금 고작 2,000명인데 악플러 4명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악플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많았지만 제 말하는 악성 악플러 말하는 거야. 진짜 악성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 뭐 약간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완전 악성이다 생각하는 사람 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보다 좀 더 큰 채널 있잖아요. 막 20만 명 채널 유튜버는 악플러가 400명이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겠죠. 20만 유튜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400명이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악플을 달아도 악플이 매일 400개가 달리는 거예요. 펀치를 400대를 맞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런 개인 방송이 아니라 공중파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뭐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나 전 국민이 보는 뭐 쇼프로나 막 인기가요 이런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2천만 명이 시청한다면 악플러가 4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비율로 가면. 그러니까 연예인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4만 명이 나를 공격한다. 진짜 물론 나머지 1996만 명이 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악플을 달는 사람이 4만 명이나 된다는 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절대 연예인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모델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모델. 그래서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좀 크고 고등학교 때 181에 몸무게가 65kg인가 그랬어요. 물론 요즘 2030 세대보다는 작은 거죠. 요즘은 한 185는 돼야 187? 이 정도는 돼야 뭐 모델 하라는 소리 있지만 저는 님들보다 좀 9세대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181만 돼도 반에서 제일 클 수 있어요. 반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3번째로 컸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어렸을 때 물론 지금 늙어서
잘생김이 사라졌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예인을 했었으면은 진짜 힘들었겠다. 연예인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연예인 하지 마세요. 연예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멋져 보이죠. 근데 연예인의 삶은 대부분 되게 불행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악플을 당하는 것처럼 2천만 명 중에 4만 명이 악플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힘들어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 악플을 경험할 일이 없죠. 뭐 가끔 일 잘못하면 뭐 상사가 조금 뭐라 그러고 이 정도지. 막 4만 명이 죽자사자 덤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조금 연예인 시키면 좋겠다라는 필이 드는데 아들한테 연예인은 진짜 안 시키려고. 연예인은 하지 마세요. 뭐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진짜 힘든 거예요. 연예인의 삶이 방송에선 멋져 보이지만 실제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요. 되게 힘들고. 연예인 하지 마세요. 친구 중에 저랑 박사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삼촌이 연예인인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얘기 들어보면 삼촌이 겪는 그 악플과 진짜 막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인데 그 인기 뒤에는 항상 되게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은 자살하는 이유가 요즘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00만 채널 하는 개인 방송하는 스트리머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는 이유, 매우 어두워지는 이유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채널이 더 커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지금 채널 2,000명 정도인데 그냥 이 2,000명으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들이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을 선동해서 조회수를 빨고 그렇게 해서 달러를 벌어 제끼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사실 제가 많이 벌고 있어요. 저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그것도 잘 나간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간다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해요. 연봉 많아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사실 돈 생각하면 이 채널 접어야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나 정도 성공하고 나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밑바닥 인생 좀 제 채널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게 제 말이 좀 오해하셨을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이 인생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악플을 진짜 많이 달아요. 그 세상살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 손을 막 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솔까 말하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집에서 맛있는 고기랑 그런 거를 가져가서 나눠주는데 이 강아지 내 손을 막 무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본 것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PC주의를 쓰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공중파 영어 방송에서는 미국 사람들을 흑인들을 봤을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 말을 현실에서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PC주의로 님들이 방송, 미디어로만 세상을 배우면 세상이 굉장히 왜곡돼 버려요. 그렇다는 거죠. 님들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님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PC주의 없이 세상을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님들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이 생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채널에서 말한 그대로 6번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데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실 또 나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투표를 안 해요. 왜 투표를 안 하냐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누가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있고 뭐 우리 동네 정치인 누가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 이름을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외우는 정치인은 대통령 정도? 대통령이 누구고 저 사람 당이 뭐고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외에 뭐 대통령 위에 뭐 정치인이 누구고 뭐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걸 몰라요. 그걸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정치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정치인 누구 욕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이게 정치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에서의 원리를 깨닫고 저게 내 삶에 이득이 되겠다, 뭐 손해가 되겠다를 보고 합리적으로 늘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의 본성이 잔뜩 있는 사람이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 잘 되는 거 바라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생이 이득이에요. 인생 완전히 이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악플러는 좌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좌파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드에 악플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채널 운영해보면 우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나랑 다르네? 나랑 다른 생각하네? 하고 끝이에요. 근데 좌성향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덤벼요. 그래서 저 사람 좌성향이구나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점잖은 좌성향 분들도 있지만 소수고요. 좌성향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요.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악플러들은 좌성향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좌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분석해보면 좌파가 좌파를 선택하고 좌파의 사이드에 서는 원동력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에요. 세상에 대한 분노고 세상에 대한 상처예요. 근데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사실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마음 안에 있거든요. 자기 내면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세상 탓을 하여 세상의 문제에서 찾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종차별 얘기하는 사람들 좌성향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맨날 한국 TV를 막 보면서, 한국 TV는 이게 아시아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미국이라는 혹은 백인들 사회를,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한다, 백인들이 아시아인을 혐오한다, 그걸 막 조장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을 당한다. 요 컨셉으로 항상 이제 한국 미디어가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님들이 이제 TV를 보면 미국 건너가면 인종차별로 가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싹 터요. 그게 이제 좌파가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좌파들은 갈등을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차별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자꾸 좌파를 지지하고 모여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좌성향.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상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더라고요. 되게 냉정하게 잘하면은 연봉이 오르고 못하면 연봉이 떨어져요. 자본주의 룰의 끝판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룰을 빨리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님이 미국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님을 싸늘하게 본다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원인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 경험으로.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커피숍을 갔는데 그 라떼가 먹고 싶어가지고 Can I have a cup of chocolate latte?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발음은 완전 처음 미국 오면 지금 발음보다 더 구린 발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코리안 액센트 잔뜩 있는 영어로 Can I have a cup of chocolate latte?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에 있는 사람이 Wha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했어요. Can I have a cup of chocolate latte? 그랬더니 What?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what 하는 거를 한 5-6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제가 와, 이 동네 인종차별 진짜 심하다. 동양인이라서 진짜 커피도 이제 뭐 사 먹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후로 이제 14년이 흘렸죠. 그래서 지금 커피숍 가면은 Can I have a cup of chocolate latte? 물론 아직도 발음이 구립니다. 미국에서도 나고 자라신 분들은 아, 저 사람 발음 구리네 하겠지만 이제는 제 발음의 범위가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해요. 근데 그 가장 큰 게 초콜릿 발음이더라고요. 초콜릿인데 제가 초콜릿, 그리고 좀 심하면 초콜릿, 이게 조금 더 약간 못하면 이제 초콜릿은 너무 안 좋은 발음이고, 하여튼 초콜릿, 요게 핵심이더라고요. 초콜릿을 이제 좀 발음을 잘하니까 이제 초콜릿 라떼를 제가 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게 힘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인종차별 당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의 영어 발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요즘 느끼는 게 그 미국에 이제 갓 이민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음을 알죠. 일본 사람들도 제가 발음을 알아요. 제가 일본어를 좀 하니까. 그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르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거를. 일본어를 조금 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하는 영어는 제가 뭐 워낙 한국인이니까 알아듣는데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쪽
저쪽 뭐 유럽에 좀 낯선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사람이 짜증이 나요. 저도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라는 거야?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나게 돼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인종차별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오래 산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이 짜증을 내는 표정을 보면은 아, 내가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 미국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그때 미국 처음 왔을 때 차별당했다고 느꼈던 거는 내 영어 발음과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차별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학생이어서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은 코리안들끼리도 대학생과 대기업 임원과 세상이 다르게 대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잘난 사람한테 리스펙하는 문화가 있어요. 인간의 문화예요. 뭐 건강한 문화는 아니지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건데 그거를 자꾸 인종차별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인종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문제에서 찾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어두운 길을 걷게 돼요. 좌파는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라고 말하면 뭔가 자신들로 인해서 문화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발전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득권과의 대립이에요. 기득권과의 대립. 그래서 좌파 사이드에 쓰게 되면은 인생이 늘 피곤하고 손해를 보고 다수의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이렇게 돌리는 룰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과 대립을 하면은 본인이 늘 피곤해요. 그리고 강자와 늘 싸우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 어떤 개인적 경험을 좀 나눠드려 볼게요. 인간은 손이 두 개가 있죠. 오른손을 오른손이라고도 하지만 바른 손이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오른손을 메인 손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근데 인간이 오른손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가 왜 됐냐면 아버지가 어릴 적에 그 외국 출장을 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좀 장기 출장.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거에 대해서 딱히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냥 내가 왼손 쓰는 게 편하니까 계속 왼손을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귀국하시고 아버지한테 교정을 받았어요. 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저의 왼손을 교정하신 이유는, 왼손으로 살면 평생 세상과 부딪히고 불편하고 상처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시스템이 오른손잡이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 왼손으로 살면 너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 왼손잡이를 교정하는 훈련을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오른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하는 훈련을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왼손잡이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전 왼손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왼손잡이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오른손잡이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모든 세상의 기준이 오른손이라서 그냥 오른손으로 사는 게 인생 제일 편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저의 왼손잡이를 교정해 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교정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의 왼손을 교정해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성인이 돼서 깨닫고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Don't be left. 좌파로 살면 손해예요. 인생 정말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좌성향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파로 살면 그 우파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극우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탐욕스럽고 너무 이렇게 완전 보수적으로 완전 극보수적으로 막 꼰대처럼 사는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살짝 우성향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와 다른 내일,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일, 올해보다 조금 나은 내년. 올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내년에는 101만 원 받는 삶. 살짝 우성향으로. 그리고 살짝 보수적으로. 남들이 성적으로 개방된 삶을 살아라고 말할 때 성도덕을 지키면서 건전하게 사는 삶. 건전하고 밝게 사는 삶.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짝 우성향으로 사는 게 인생 매우 성공하는 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좌성향에 빠지면 손해를 봐요.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급좌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겠죠. 인생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더 잃게 되는 거예요. 올해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이었다면 좌성향에 빠지면 내년에 99만 원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후년에는 98만 원 벌게 되겠죠. 더 가난해지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성향에 빠지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악플러들을 보니까 좌성향의 사람들이 압도적이 많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좌성향에 빠지면 손해라는 게. 제가 미국에서 성공하고 많은 그 가르침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일부만 지금 얘기했을 뿐이에요. 고작 어드미션 받고 펀드 받은 게 다라고 생각해요. 미국 생활 아니죠. 실리콘밸리 취업하고 미국 시민권 따고 이거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잖아. 미국 영주권 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빙산의 일각도 얘기 안 했는데 좌파분들은 제가 좌파 빠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그렇게 달아버리고 저랑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고 저랑 그렇게 안 좋은 관계 맺고 저한테 차단당하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얻을 게 많은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왜 손해인지 알겠죠?
손해본다니까요.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결국에 우호적으로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살짝 우성향에 살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 컬처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은 그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어떤 기득권,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님들이 미국의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면은 미국의 뭐랄까 원래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살던 여기 내국인들과 내국인들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내국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쭉쭉쭉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한 5분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더 가난해지고 오늘 100만 원, 뭐 오늘 1000불 버는 사람이면 내년에 999불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를 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그 악플러들을 보면서 또 증명을 해버렸어요. 좌파에 빠지면 손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새해부터는 제가 좀 더 PC주의를 좀 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PC주의를 덜 하냐면 제가 제 인생의 퀘스천이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 실리콘밸리 다니면서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실리콘밸리는 극한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끝판왕의 왕들이 모인 뭐랄까 끝판 스테이지거든요.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굳이 좌우로 말하자면 극우파의 끝판왕들이 모인 곳이에요. 극우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정말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다라고 표방하는 깃발은 뭐냐면 우리는 좌파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극우파의 끝판왕처럼 살면서 얼굴에 미소는 좌파의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깨달았습니다. 미디어를 장악하고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좌파 스탠스를 취하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좌든 우든 다 자기 이익을 위해 돈 벌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님들의 입장, 개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좌파 스탠스를 취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님이 망해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더더욱 PC주의 없이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깨달음을 준 악플러에게 감사한데, 하지만 악플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악플을 달으셨기 때문에 차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악플러를 차단하기 전에 악플러 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이제 안 오겠다고. 안 오겠다고 했으면 안 와야죠. 논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안 오겠다 라고 말했으면 안 와야죠. 본인이 논리로서 본인을 논리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논리를 지켜야 돼요. 안 오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안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이제 댓글 안 달고 영상만 보시는 거는 본인의 그 논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안 오셔야 맞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하고 계속 오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죠.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그게 논리예요. 본인이 무슨 말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악플러들 안 오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그 차단된 4명의 악플러를 제외한 채 나머지 현재 구독자 빼기 4명 요분들에게 더욱더 미국의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생활의 성공 꿀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해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